자, 여기 또는이라는 말이 합집합 개념이니까 좀 짜증난다 이거야, 짜증이가. 물론 여기서 따져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얘 배우명들. 너 배우명제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뜻이야. 그러면 배우명제로 바꿔보면 요거 부정 A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또는 and로 바뀌니까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 B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되면 A 더하기 B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nd는 동시에 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교집합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게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민서야, K가 몇이어야 될 것 같아? 거기 명제를 보지 말고 내가 좀 대우로 고친 걸 한번 보세요. A가 K보다 작거나 같고 B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A 더하기 B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가 뭐여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자, B가 될 수 있는 맥시멈이 뭐야?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B가 3이 됐을 때 맥스인데 그럼 A는 어디까지 될 수 있겠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요. 4다 이 얘기야. 됐어? 괜찮니? 딱 15, 16, 18, 19. 민서야, 이 친구 동민이는 왜 안 오지? 네? 동민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싸웠어? 그러면 동민이가 안녕 이랬는데 이렇게 모른 척 했어? 재윤이 잘 놀았어? 영어만 했어. 영어 하느라고 힘들었어?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게요. 자, 요 관계인데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왜 늦었어? 밥 먹다. 뭐 먹었어? 왜 된장찌개 좋아해? 동민이랑 같이 한번 먹으러 가자. 순두부찌개 좋아하냐? 순두부찌개에 스팸 같은 거 넣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지 않니? 야,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좀 건강에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음식이 뭐라고 생각해? 떡볶이. 동민이는? 안 좋은 게 별로 없어? 그 인환이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햄버거가 뭐 우리나라 미국 애들 다 배우겠다.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얘들은 밥이야. 니네들 어른 때서 밥만 안 먹잖아. 살이 뚝뚝 빠짐 진짜. 밥이 전부 지방으로 에너지로 바뀌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먹다가도 꼭 밥 시켜서 먹잖아. 너 고깃집에서 밥 안 시켜서 먹어봤냐? 내가 너 고기 몇 인분 먹을 수 있어?
돈 3인분? 밥 먹고 3인분이지. 나중에 가서 밥 안 먹으면 몇 인분까지 들어가나 먹어봐. 겁나 많이 먹을 수 있어. 진짜야. 밥이 엄청 배부르. 자,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인원아, 필요 조건이면 받아야 돼, 줘야 돼. 받아줘야 그렇지. 필요하니까 받아야지. 그럼 이관계지, 삼지창. 그러면 R이 P에 포함돼? 틀렸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쉽죠잉? 자, 두 번째.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역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요거 관계지. 그러면 not R이라는 거는 R의 여집합이지. 여기 바깥쪽. 그렇죠? 그러면 이 바깥쪽이 P에 포함돼? 지은아? 아니죠. 왜? 벌써 세상에 쪄들어서 예스맨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동민아, 충분 조건은 줘야 돼? 받아야 돼? 충분하면 줄 것 같아? 받을 것 같아? 뭐 다 까먹었나? 줘요. 그렇지. 주충박필이라고 충분하면 준다고요. 요거 관계잖아. 그러면 삼지창 Q가 P에 포함된대. Q가 P에 포함돼? 국민? 아니요. 틀렸네. 자, 그러면 4번, 5번 중에 찍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 확률 20이었는데 50%까지 늘려줬죠. 어때? 자, 4번.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not P랑 Q가 똑같네. not P는 여기죠. 여기. 그치? 수영아, not P가 Q랑 똑같아? not P랑 Q가 똑같아? 다르죠. 먼저 민서. 민서 민자가 무슨 민자라고? 나다는 not Q에 대한 충분 조건 요거죠. 근데 요렇게 보기 짜증나잖아 얘들아. 그러면 대우로 만들어 버려 이렇게. 자, 그러면 Q가 R에 포함되니? Q가 R에 포함되니? 맞아, 민서? 이렇게 아웃동했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수영아? 오랜만에 수학하니까 재밌어? 아이고. 자, 그 다음 10 영수증 여기 넣고 빨면 기분 째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안 빨아봤어? 오늘 집에 가서 천반째 영수증 2개 양쪽 주머니에 넣고 엄마한테 빨아달라고. 왜? 그러면 영수증 종이가 산산조각 나면서 여기 섬유 한 톨 한 톨에 다 박히는 느낌이 뺄래면 겁나 힘들어 진짜. 진짜로 청소기로 막 빨아들여도 잘 안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16번. 뭐 똑같은 문제 같네요. 납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다 주어 중심으로 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요거 대우로 바꿔볼까? 아니 뭐 상관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자, 뭐 굳이 그림으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요 관계니까 P가 R에 포함되어야 되고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돼. 그럼 어떻게 있으면 될까?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요렇게 있고 요 전체가 전체 집합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림 이해되냐? 뭐 요렇게 요 상황. 그럼 가보자. 피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맞나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피교집합 R. 그래서 R인데 P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2번은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모를 수도 있는데 얘들아 2번은 요 조건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수법지 이거 틀렸고 3번도 P교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P차집합 Q로 바꿔주자는 거지. P차집합 Q는 그냥 P네, 그렇지? 요것도 요 관계를 좀 알아야지 좀 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고 4번은 Q차집합 R.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Q가 돼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 5번은 Q의 여집합 합집합 R.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은 P고 P 합집합 R은 그냥 P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어? 그래서 요 그림을 못 그리면 2번 말고는 다 헷갈릴 것 같긴 하네. 다시 한번 좀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고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거. 이 그림이. 괜찮아? 이 전체가 지금 전체 집합인 상태야. 그다음에 아래 그림은 요거는 P의 여집합이 내가 잘못했구나. 요것도 되고 얘네들은 그치. 요거 되고 얘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고 얘도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고 잠깐만. P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얘는 P교집합 Q가 공집합이고 얘는 그게 없고
개가 일반적인 다섯 가지 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그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 그림이 요런 도식 어떤 여집합에 얘가 포함된다라는 도식이 나오면 이 두 가지 형태를 그려보고 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 그러니까 요 그림은 요것도 되지는데 P의 여집합에 Q가 포함되고 Q의 여집합에 P가 포함돼. 이 그림, 그치? 왜냐면 같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게 있으면 이 윗그림이고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것밖에 없으면 아래 그림이야. 그냥 좀 적어놓고 계속 꺼내서 한번 봐봐 상황을. 민서 오랜만에 좌뇌 쓰려니까 짜증이나? 우대 너무 썼으니까 이제 좌뇌도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18, 19. 거의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재윤아, 요새는 영어 뭐 배워? 어? 그냥 독해만 해? 문법은 뭐 배워? 수구부정사가 뭐예요? 납피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자, 요거 써놓고 이제 해석해보자. 아니 뭐야 이거? 아, Q 여기가 Q구나. 자, Q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될 거고 납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원래 P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냐? x가 a보다 크고 and x가 a 플러스 1보다 작고를 연결해서 쓴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되면 x는 a보다 작고 또는 x는 a 플러스 1보다 크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괜찮죠? 그죠? 자, 그럼 Q를 한번 나타내 볼게. Q는 파란색으로 나타내 보자. Q의 진리집합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4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는이니까 여기 전부를 의미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 Q가 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P의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빨간색 요거의 진리집합이 더 큰 집합이야. 그러면 A 플러스 1보다 크다,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재윤아, A 플러스 1이 7의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5. 여기에 있으면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렇지. 왼쪽에 있어야 돼. 이래야지 파란색을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A보다 작다의 A는 여기에 있어야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요거는 당연한 관계인 거고 이제 드모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만 남았는데 드모 들어가도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둘 다. 똑같아도,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똑같아지는 거잖아. 똑같아도 부분집합이 아니야. 부분집합이잖아. 응? 그래서 같아져도 된다. 괜찮아? 갑자기 까마귀가 울지? 자,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A는 6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 범위가 나올 것 같고 뭐 구하래? 모든 정수 A 값의 합 4, 5, 6. 이게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좀 팁을 주자면 둘 다 뚫려 있거나 둘 다 칠해져 있으면 등호가 들어가도 돼.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한쪽만 칠해져 있으면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만 좀 고민을 하면 돼. 둘 다 같으면 같아져도 큰 지장이 없어요 보통. 다음 19번 똑같은 문제죠. 낙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줘야 되지. 요 관계야.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관계네. 그럼 Q의 여집합. 자, Q가 원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Q의 여집합 낙 Q는 X가 A보다 작다. 요게 되겠네. 그다음에 P는 절대값 X 빼기 2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절대값 요거 푸는 거는 좀 외우자 라는 거지. 이렇게 크면 X 빼기 2가 7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2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 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X가 9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게 얘들아 틀렸는지 맞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여기에 참이 되는 X값 10이잖아. 10 하나 있지. 그치? 10 여기다 넣으면 참이야 뭐짓이야? 참이죠. 그럼 이거 범위 벌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만약에 요거를 이제 재윤이가 깜빡해가지고 X 빼기 2가 7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X가 9에서 마이너스 5 사이가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뭐 6을 한번 넣어볼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도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하나 넣어보면 되지. 수학은 이게 좋죠.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요게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니까 수직선에 또 넣어봅시다. 자 일단 P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자. 9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요 빨간색 안에 X가 A보다 작다가 포함돼야 돼. 더 작아 얘가. 더 작은 거야 얘들아. 포함돼야 돼. 자 그럼 이나나 A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1, 2, 3 그렇죠. A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죠. 괜찮아? 그래야지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있으면 빨간색을 지가 먹어버리지 일부를.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크니까 요건 맞는데 얘는 등호 들어가도 되노 안 되노? 안 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이 지금 칠해져 있잖아. 그럼 같아졌을 때 빨간색이 여전히 큰 거 모르겠어? 응. 빨간색은 마이너스 5를 갖고 있는데 파란색은 여기 위에 올라와도 얘가 뚫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5를 못 갖죠. 그러니까 여전히 빨간색이 크지 이거는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칠해져 있고 여기가 뚫려 있으면 이제 등호 넣으면 안 됐었지. 이게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얘들아 좀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포함하는 점수를 모든 점수를 구하라. 근데 공민이가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려. 그럼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낼 가능성이 사실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리고 이것도 얘들아 좀 힌트가 될 수 있어. 자, 민서가 이 부분을 헷갈렸어. 그래서 결국 요렇게까지 왔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등호를 안 넣었어 지금.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요 범위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이 뭐야? 없죠. 있어? 마이너스 5.0도 드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등호 들어가나? 등호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수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라면 등호가 있어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점수라고 내는 게 더 좋지. 점수라고 내는데 등호를 안 넣은 사람은 마이너스 6이라고 답했을 거고 등호를 넣은 사람은 마이너스 5라고 답했을 테니까 답이 갈리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 사람은 틀리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죠. 점수. 그래서 18번처럼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실수보다. 괜찮니? 자 그러면 데이3 다 풀고 채점해야 되냐? 채점하시고 마무리 하세요. 어떤 펜? 빨간 펜? 그러면 선생님이 에이스한테만 주는 존나 두꺼운 펜. 이렇게 다 검은색 티 3명, 흰색 티 2명, 회색 티 1명. 너 자동차 사면 무슨 색깔 사고 싶어? 너인데? 우리 동네에 그 카라멜색 제네시스가 한 대 있거든. 진짜 카라멜색이랑 똑같아. 딜러들이 그런 색깔을 사면 중고값이 진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죄다 검정, 흰색, 회색, 쥐색이라 그러지. 쥐색도 좀 진한 쥐색, 은색 이거 둘 중에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흰색을 제일 많이 사긴 해. 외국 사람들은 그런 무채색 잘 안 사더라고. 진짜 검정색이 좋아? 세치와 어? 세치와 차는 검정색이 새 차를 제일 많이 해야 돼. 몰랐네? 검정색 차는 네가 진짜 50만 원 들여서 새 차에서 반까지 내잖아? 하루 지나면 더러워져 있어. 티 겁나 잘 나. 너희들 검은색 티에 털 같은 거 묻으면 되게 떼기 힘들잖아. 그거랑 똑같아. 검정차. 검정차는 진짜 발명하기 힘들어. 선생님이 지금 검정차인데 내가 제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정색 차 사는 거예요.
겁나 힘들어. 이 전차는 흰색이었거든. 흰색은 세차 안 해도 티도 안 나. 은색이 제일 티 안 나. 은색의 최대 장점이 세차를 안 해도 티가 안 난다가 장점이고, 단점이 세차를 해도 티가 안 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렌트카들이 죄다 은색이. 검정은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바로 보여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보통 우리나라가 세차를 기계 세차잖아. 그러면 흰색 차 같은 거는 세차기계 아무리 돌려도 안 보인다. 검정 차는 몇 번만 돌려도 이 월기스라 그러나? 이거 회전해서 생긴 기스가 보여. 그러면서 간발이 죽기 시작한다. 너 이거 싫으면 맨날 손 세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있으면 검은 차 타도 되는데 없으면 되도록이면 안 써도 돼요. 진짜 세차할 맛이 안 나. 세차할 맛이 딱 세차 끝나고만 오씨 겁나 번쩍거리네 이러고 도로 바로 나가면 바로 들어오죠. 겁나 짜증나. 근데 이제 광은 겁나 잘나서 세차할 맛은 나는데 하루도 못 가 진짜. 그래서 뭐 우리가 고위 공무원을 하거나 이럴 거면 검은 차 타고 검은 흰 차는 못 타는데 그게 아니라면 흰 차 추천해드립니다. 회색 차는 너무 렌트카 같고. 집 차가 검은 차야? 아, 그 검은 차는 여름에 겁나 뜨거워지지. 내가 알기로 흰 차보다 한 10도 가까이 더 뜨거워지고. 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데이포 안 나눠줬냐 내가? 자, 선생님이 40분까지 시간 줄 테니까 좀 마무리 해보자. 수영아 안 돼? 40분 갖고는 마무리 안 되냐? 아 그래? 많이 남았어? 재현이는 40 마무리인데 40분까지? 나이스. 네, 빨리. 근데 이름을 안 썼구나. 왜? 던져봐. 안 돼. 깨져. 고속 충전, 무선 충전 몇 프로인데? 해주면 뭐 해줌? 야, 안양은 머리 단속해? 자율이야? 레인보우 염색해도 돼? 한번 해봐. 민수 왜 너무 평범한 갈색으로 핑크 이런 걸로. 요새는 거의 자율일걸? 그 국가인권위원회인가가 있는데 그 니네들 그 폰 걷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그러거든. 근데 요새 다시 좀 폰을 걷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부활하고 있어. 이게 자꾸 니네들 중독시키는 거.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폰을 좀
제안해주는 게 나은 것 같아. 왜? 너무 틀딱 의견이야? 수영이는 어때? 아, 제안하면 안 돼? 그거 옆에 있으면 공부 잘 안 되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좀 제한해야 된다는 거지. 안 돼? 중독이야? 눈은 안 아프냐, 수영이? 니네 눈 관리 잘해, 얘들아. 우리나라 또 녹내장 이런 거 인구 늘어나고 있거든. 녹내장 생기면 여기 가장자리부터 검해져서 시력이 점점 없어지거든. 근데 니네 세대가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을 보던 시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이폰은 좀 괜찮은데 삼성 핸드폰은 카메라로 찍어보면 얘들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거 알아? 그게 그 LED가 파란색이 수명이 반이야. 그러니까 파란색 소자가 예를 들어서 50만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빨간색, 녹색은 10만 시간 동안 버틸 수 있거든. 딱 두 배는 아닌데 하여튼 수명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화면이 계속 켜져 있으면 이 파란색 소자가 다 타서 없어지거든. 그게 버닝이라는 거야. 버닝 때 핸드폰 본 적 있어? 그 버닝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동민이가 맨날 네이버만 보잖아. 그러면 다른 화면으로 가도 그 네이버 자국이 남아 있어. 그 파란색 소자가 다 타버려. 그래서 요거를 삼성이 맞추려고 이 파란색 소자 있는 쪽을 계속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너무 오래 보면 눈에 안 좋긴 해.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옛날 삼성폰들은 되게 안 좋았어. 그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래서 뭐 자꾸 뭐 블루라이트 필터 이 얘기하는 게 블루라이트 필터 쓴다고 또 막상 좋은 것도 아닌데. 특히 선생님이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엄마 아빠한테 안 들킨다고 밤에 몰래 검은 데서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엄마 나 중독자인 이러면서 불 켜놓고 하세요. 불 꺼놓고 하는 게 진짜 겁나 최악이야. 알겠지? 엄마도 보잖아 이러면서 엄마 공격한 다음에 발견하면서 왜 맞잖아. 엄마도 막 밤에 진짜 겁나 안 들어오는데. 아, 왜 몰래 많이 해? 밤에? 엄마가 밤에 못하게 해? 아, 그럼 새벽 7시까지 눈 시뻘개져도 괜찮아? 왜요? 그러고 민서는 아빠가 못하게 해? 아, 그러면 밤샘 해서 봐서 눈 시뻘개져도 상관없어? 네, 그래? 이 조그만 애는 누구야? 동생이야? 진짜? 귀엽겠네? 아니야. 아, 왜 웃냐? 자, 선생님이 따끈따끈한 인쇄지를 갖고 왔습니다. 동민이는 다 안 했냐? 근데 왜 안 내요? 내기 싫어? 애착 생겼어? 프린스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염색하고 싶었는데 못했음.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은 이제 머리가 약해져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렸을 때 하고 싶어 하면 해봐. 나는 하얀색으로 탈색하고 싶었는데 네. 왜요? 선생님이 약간 간달프라는 별명도 있었거든. 네, 간달프가 누군지 모르냐? 세대 차이가 나긴 나는구만. 아, 넌 알아 간달프? 찾아봐. 나중에. 반지의 제왕 마법사. 닮았냐? 왜? 닮았어? 왜? 아 그래 뭐 동민이랑 재윤이는 앞에 거 좀 읽고 있어? 그거 글씨 장난치지 말고 교과서에다 장난쳤지. 우리 옛날에 장문이라는 단어도 있어. 그 교과서도 있었거든. 애들이 맨날 그런 거 막 적분으로 고쳐놓고 막 이랬었는데. 왜? 너도 그래? 아 수영이 다 했어? 아 근데 왜 표가 그거 이씨. 아 지겨워? 영재?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할게. 나도 집합 명제보다는 도형의 방정식이 훨씬 재밌습니다. 집합 명제 별로지 않네? 재밌네? 방정식이 더 낫지 않아? 아 방정식도 별로야? 이만희는 멀었어? 안 되면 물어보든. 소영이는 많이 남았어? 아 전혀 모르겠어 이 파트를. 그렇지? 설명 잘안 들었나? 왜 불이하냐? 일진이 와서 친구 거 뺏은 거야? 아, 요 뒷부분이 좀 안 돼? 요것도 안 돼? 요거는 그냥 이건 우리가 하는 거야. 이게 P가 낙큐지. 근데 얘네들을 연결시켜야 되거든. 근데 여기 낙큐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대우로 만들어. 그럼 낙큐는 R이 차는 거야. 대우 명제가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가 낙Q이면 낙P이다. 그러니까 순서도 바뀌고 둘 다 부정한 게 대우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참이면 요 대우도 참이야. 논리적으로 똑같아. 요렇게 바꾸면 이제 P면 낙Q고 낙Q면 R이니까 이게 연결된다는 거야. 이게 상단 논법이네.
너는 학생이고 학생이면 빠꽁해야 되면 너는 빠꽁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P면 뭐도 참인 거야? R이면 참인 거다 이 얘기야. 이렇게 이어버리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P면 나달이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해보자. 그러면 Q면 나P고 나P면 나달이니까 이렇게 이어진다. 괜찮아? Q 나P, 나P면 나달. 근데 요게 참이면 요거의 대우, 얘 부정, 얘 부정, 얘 부정을 이렇게 한 것도 참이에요. 괜찮아? 그럼 R이면 낫Q가 참이다. 뭐 이거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버리는 문제인 거예요. 이어서 원래 방향도 참, 대우 방향도 참 이렇게 반대로 해서 다 낫으로 만드는 반대 방향도 참. 알겠어? 그거 노린 거고.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은 말 단어는 이해가 돼? 충분 조건이 더 작은 집합이고 필요 조건이 더 큰 집합이고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가 큰 집합인지 판단하라 이거야. 그럼 x는 0이고 y는 0이라는 건 둘 다 0이라는 얘기잖아. 이건 둘 중 하나만 0이면 되지.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인 것 같아 지금 집합이? 둘 다 0이어야 되는 애 하나만 0이어도 되는 애 누가 더 큰 집합이야? 누가 더 많아? 그렇지 얘가 훨씬 많잖아. 얘는 둘 다 0이어도 되고 0이어도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더 큰 집합이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리고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Q가 더 큰 집합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참이야. 얘는 거짓이지. 그리고 주어가 P잖아. 그러니까 P는 무슨 조건이냐? 충분 조건. 그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용어가 좀 새로 생기는 것 뿐이지 앞에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봤을 때 어느 게 더 큰 집합인가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그 용어가 충분 조건이 진리 집합이 더 작은 집합 조건, 필요 조건이 진리 집합이 더 큰 조건. 그 얘기입니다. 최대한 완성해보고 민서도 안 되는 거 아직 많아? 어? 3은? 어? 아니야 밀린 것보다는 마지막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그 다음 수업에도 참여하고. 자 일단 그럼 수업 또 새로 나가자 얘들아. 오케이? 드디어 평면좌표 오리엔테이션 좀 해줄게. 왜? 뭐라고? 내가 얘기해줬다시피 얘들아 이 파트는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선생님이랑 풀 때는 되게 쉬웠는데 집에 가서 푸니 하나도 안 풀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자, 요 파트를 묶어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묶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평면좌표, 좌표평면, 좌표평면이라고 쓰는 게 없겠다. 자,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 네 번째는 도형의 이동. 이 네 단원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단원이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려는 단원인지 설명을 해준 것 같기도 한데 그 데카르트가 누워 있었는데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대. 이 얘기 들어봤어? 그래서 들어봤다. 그 다음 내용은 뭐야? 어떻게 나타내지? 맞아. 이 위치를 파리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걸 고민해서 만든 게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거야. 좌표 평면은 얘들아 위치를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타내지. 그래서 여기 x 부분을 1이라고 하고 뭐 y 부분을 2라고 하면 여기에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 요거를 1,2라고 이름을 지어. 이게 좌표 평면이 점을 나타내는 방식이거든. 근데 이 좌표 평면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수학이 얘들아 대수학이라는 수학이 있고 기하학이라는 수학이 있지. 요게 얘들아 대수학이랑 기하학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대수학이랑 기하학이 있었는데 수학이라고 합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안양고에 검은 오파랑 흰 오파가 있었는데 합쳐져서 검인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수학이 있었는데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대수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방정식 함수 이런 거야. 기하학은 도형을 다루는 파트인데 너네들이 2학기 때 중학교 2학기 때 배우는 파트가 기하학이야. 그래서 뭐 합동, 닮음,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요거는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발전했다 그래. 근데 뭐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요? 이거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 원동 계기가 되는 게 이 좌표평면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희들 중3에 원 배우지. 원이 방정식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원을 요 좌표에다가 그리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그게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원은 그냥 원이었는데 도형이었는데 내가 좌표로 옮기니까 방정식이 되더라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도형을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식을 도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 파트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야.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요게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포인트야. 원이네? 나 기하 싫어. 나 이거 방정식으로 풀래. 이렇게 되던지 이거 식이네 2차식이네 나 너무 짜증나 2차식 나 도형으로 풀래. 그래서 원으로 해석하든지 이거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얘들아 어떤 문제는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도형으로 풀어야지 쉬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수학 문제 푸는 게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너희들한테 전달하려는 내용도 꽤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이 파트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거에 대한 접근 방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 문제들을 이제 꽤 많이 풀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풀어, 저건 저렇게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는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보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이 문제들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첫 번째 단어는 좌표 평면이야. 그래서 좌표 평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나 좌표 평면이 뭐야? 모르겠어? 그럼 뒤에 있는 민서 좌표 평면이 뭐예요? 아니 민서 신발이 왜 이렇게 화려하지?
자, 얘들아. 내가 좌표평면을 공부하려고 좌표평면이 뭘까를 생각하는 공부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좌표평면이 뭐지? 좌표평면 단어는 이게 철학이야, 얘들아. 니네 철학을 뭐라고 생각해? 이게 필라소피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가장 베이스에는 철학이 깔려 있어. 경제 철학, 법 철학, 수학 철학, 수학, 정의를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다 철학이잖아. 나의 정의가 뭐라는 거지. 근데 공부를 할 때 얘들아 이게 좀 중요해. 그냥 넘어가지 마.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뭘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들아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직선의 방정식 문제 빨리 풀어야지.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야. 니네 학교 시험에 문제 안 나오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네모다 이렇게 문제 안 나오잖아. 이렇게 내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니네가 고민해 볼 텐데 이딴 문제 안 나온다고 채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수학도 결국 사람이 다 만든 거니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좌표평면 내용을 얘기를 해줄게. 이거는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의견은 아니고. 좌표평면은 얘들아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하나는 원점. 요거는 빵이 아니라 오야 얘들아. 왜냐하면 영어 이름이 오리진이야. 점 이름이. 오리진을 일본 사람들이 원점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기원이 되는 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3개 얘기했지? 그 다음 나머지 4개는 뭘까? 제1사분면. 이거 선생님 어렸을 때도 얘들아 1사분면이라고 쓰면 틀리게 했거든? 아마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겠죠. 다이니치, 다이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는 잘 안 쓰지 않냐? 인서 드라마 보다가 제3화 이렇게 써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고 3화 이렇게 되고 왜 제 안 썼으면 이러면서 불안감을 느껴? 어쨌든 처음 지은 사람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을 조금 위로해 주잖아, 얘들아. 사람은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 이게 공간 좌표거든. 공간 좌표 X축, Y축, Z축. 공간 좌표는 동민아 공간을 몇 개로 나눠? 아니 아니요. 어? 요렇게 생겼잖아. 이거 몇 개로 나눠? 여덟 개로 나누죠. 그러면 다인이치, 다인이, 다인,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요렇게 7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들아 정의를 한 거야. 이걸 만든 사람이. 그 다음에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 이나나 이 점은 몇 사분면에 있어? 아, 점을 너무 크게 그렸니? 그냥 크게 그린 거야. 잘 모르겠어? 인서 몇 사분면에 있어? 어? 1? 수영이. 어? 너무 사분면에 있진 않아? 도민이는? 25개.
둘 다 똑같나? 재윤이는? 수영이 말이 맞아.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아. x축 위에 있어. 왜냐면 7가지 요소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분면은 요 선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정의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7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x축 위에 있는데 두 사분면에 걸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x축은 도대체 뭐야? 안 그래? x축은 왜 만들었어? 인정도 안 해줄 건데. 나 x축 위에 있는데 니네 무시하잖아. x축 위에 있는데 얘 여기에 속해 있냐 여기에 속해 있냐고 묻는데 둘 다 속해 있는 거 같아. x축은 도대체 뭐야? 회색지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어느 사무면 위에도 있지 않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면을 4개로 나누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수직선 다음으로 배우는 그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보통 수직선에서 한번 살펴보고 좌표 평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되는 편이에요. 이럴 거면 뭐 공간 좌표까지 넣었으면 더 재밌었을까? 아니야, 더 최악이었을 것 같아. 자, 근데 얘들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하거든. 이것만으로도 대부분 문제집에서 유형을 5개 이상 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공식이. 자, 일단 볼게. 자, 너희들 수직선 위에서 점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점을 대문자, 보통 점은 대문자를 쓰거든. 그 안에 A 이렇게 써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다음 점 B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는 편이고. 자, 그럼 이나나 요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맞습니다. 근데 또 절대값을 씌워주기도 함.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랑 7이면 요 거리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7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줘서 10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3에서 7을 빼준 다음에 양수로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거리니까. 알겠어? 괜찮아, 민서?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의 점과 점. 요것도 안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좌표 평면은 좌표를 이제 이렇게 쓰지. 요걸 x 좌표라고 그러고, 요걸 y 좌표라고 그러고. 자,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 부분이 맞아? 그러면 재윤아, 요 거리 얼마야 지금? 왜? 여기가 4고 여기가 2잖아. 여기는 4 빼기 2인 거지. 그러면 이 세로 길이는 민서야 뭐야? 여기 y좌표 뭐야? 여기 y좌표는? 그럼 이 길이 얼마야? 7 자,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얘들아? 4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7 빼기 3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죠? 그거의 루트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까먹지 마,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자, 내가 잘 가르쳤는지 1, 2, 6, 7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포스 샀네. 밟아줄까? 밟아줄까? 보드마카를 칠해줄까? 야, 근데 너 발이 좀 큰 거 같다. 몇이야? 크게 산 거야? 훨씬 발이 커? 필요해. 그게 큰 거죠. 아, 그러면 발이 큰 게 이거야? 민서야, 이 발이 커, 이 발이 커? 이거 보통 볼이 넓다고 하지 않냐? 큰 게 아니야? 아, 그래서 볼도 넓어? 이게 근데 최악인 게 여자가 볼이 넓으면 남자 운동화 사면 되거든. 남자가 볼이 넓으면 답이 없어. 겁나 큰 신발 사야 돼. 볼은 안 넓어 보이는데? 볼 넓은 사람은 운동화 신다가 답답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 왜냐면 이게 톡 가로막히는데 신발은 일정 사이즈로 만들면 잘 안 들어가거든. 앞은 남는데 톡 때문에 잘 안 들어가. 그런 적이 있어? 없지? 그러면 겁나 큰 거만 볼이라고 생각한다. 자, 동민이 구했냐? 동민이가 746 2루트 13이래. 742 루트 13. 아, 746 2루트 13. 나는 동민이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동민이랑 동진해. 민서는? 아, 그거 계산 중이야? 빨리 해봐. 수영이는 엄지발가락이 더 길어,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어? 왜? 비슷하다고? 보통 하나가 훨씬 긴데 엄지가 더 길어? 나는 두 번째가 훨씬 길거든. 그렇지? 동민이도 두 번째가 길고. 겁나 신기하지 않냐, 근데? 두 번째가 더 길어요. 아, 그래? 유전인 이것도.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은 무조건 두 번째가 길어. 이것도 유전인.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안 까지는 사람이 있어. 아, 동민이랑 수영이는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아, 너도 안 돼?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민서 정도는 돼. 이난이도 돼. 이것도 유전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 귀 끝볼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도 유전은 아직 안 배웠냐? 배우지 않았어? 안 했다고. 그 뭘로 배우지? 강낭콩으로 배우지 않네? 투골투골. 강낭콩이 아니라 완두콩인가? 그래. 자, 다 나왔어?
민서 나왔냐? 안 돼? 하나 해줘? 아니요. 하지마. 네. 니네 전족이 뭔 줄 알아? 전족? 알아? 전족 뭔 줄 알아? 그 중국의 청나라 시절에 여자들 발을 어렸을 때 이렇게 꽁꽁 싸매서 그 딱딱한 신발을 신겨. 그래서 발을 못 자라게 하는 전통이 있거든. 못 들어봤어? 어? 어떻게 생각해 전족에 대해서? 요새는 구글 쳐보면 바로 나오지 않냐? 그 전족 발이거든. 발이 뼈가 안 자라서 다 구겨져 있는 데인 줄 알고. 그게 근데 왜 했냐면 귀족들이 전족을 했대. 그러면 이렇게 발이 작으니까 이렇게 약간 좀 아장아장 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걸 하니까 평민들도 이제 그걸 계속 따라하기 시작해. 그래서 상당히 근래까지 그게 계속됐었어. 내가 알기로는 1900년대 때도 전족을 했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해? 발을 그러니까 애 발을 감싸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만드는 거야. 자, 그다음 봐봐, 얘들아. 내가 말하잖아.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 한 장 넘어가니까 바로 기본에는 핵심 유형이 나오지. 그러면서 지금 유형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4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래 오늘 더 진도 나가면 안 되겠네. 선생님이 숙제를 일단 12페이지까지 내주는데 이거 하나씩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 평면에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x좌표끼리 빼고 제곱. 순서는 안 중요해 얘는. 왜냐면 빼고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로 바뀌니까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의 루트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공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방정식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6번 문제 한번 볼게. 여기 기본 핵심 유형. 자, A점이 요거고 B점이 이거일 때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점의 좌표가 0,A래.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이 한 가지 좀 주문을 해줄게. 니네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좌표를 꼭 그려줬으면 좋겠어. 이게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문제도 분명 있을 텐데 니네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너무 안 그려서 그래.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 질문이 뭐냐면 Y축 위에 있는 점인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을 찾아달라는 거야. 알겠어?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B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 봐봐, 아래로 가는데 이 두 개가 같아지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아? 요런 걸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점 얘가 무슨 P야. P를 0,A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A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A에 대한 방정식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PA 길이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죠. X좌표끼리 빼고 제곱이니까 1.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거기에 루트 씌운 게 PA 길이가 되겠지. 괜찮아? 민서 요거 괜찮아? 그 다음에
PB 길이는 X좌표 길이 빼고 제곱 9 Y좌표 길이 빼고 제곱 의 루트. 자, 이거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같다. 그럼 A에 대한 방정식 세워지잖아. 근데 여기서 재은이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 저 이런 무리 방정식은 안 배웠는데요? 루트 있으면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죠. 그럼 이거 두 개, 이거 무슨 방정식 같아? 1차 방정식이야. 왜냐면 A 제곱도 이항하면 없어져. 그래서 1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네. 한 개밖에 없어. 알겠어? 자, 그래서 유형 4가지 있는데 지금 당장 풀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좀 세우는 형태로 말하는 문제 한 번씩 접근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오늘 데이